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은행들 5대 은행 정기 예금이 10조가 넘게 불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지난 6월에만 은행의 수신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9조 5천억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금은행의 순수 저축성 예금 수신금리가 지난 5월 연 3.5%에서 6월 3.65%로 올랐습니다. 우리은행의 우리 첫거래 우대 정기 예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연 4.1% 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4%대 예금 상품 다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굴리십니까? 저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자 수익 그걸 보고 이자 수익 때문에 은행에 돈을 넣어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 이자 수익 또 몇 퍼센트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은행은 집에 보관하기가 좀 곤란하죠. 아무래도. 그러니 은행에 넣어두는 저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절약을 해서 열심히 모은 돈을 은행에 계속 넣어둘 사람이 아니라면 주식으로 장기 보유하는 방법이 재산을 불리는데 가장 유리합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금리가 높아지고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은행으로 자금이 이동을 했다가 금리가 다시 내려가고 또 주가가 상승하고 그렇게 되면 뒤늦게 주식시장에 또 들어오는데 대부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 반대로 해야만 됩니다. 금리가 높아서거나 아니면 그 외의 이유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약세장일 때 그때가 기회예요. 그때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활용하십니까? 계속 주식을 투자해서 몇 년 동안 돈이 불어나게 되면 그것을 부동산을 투자 원하시면 그때 부동산 투자는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돈을 부동산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식 투자를 했다가 몇 년 동안 그것이 불어나서 또 목돈이 되면 또 부동산으로 옮깁니다. 저는 몇십 년 동안 그런 방법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오히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이요, 양도세가 너무 높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미국 증시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금리 인상 중단 기대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민간 노동시장 조사업체 ADP가 발표한 고용지표와 상무부가 발표한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ADP의 8월 민간고용 지표는 17만 7천 건으로 전월 37만 1천 건 대비 아주 크게 하락한 수치예요. 시장 전망치 20만 건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전일 발표된 7월 채용 공고가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서 민간 고용도 둔화가 되면서 고용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둔화와 함께 고용시장이 둔화하는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음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둔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키운 바가 있어요. 오는 9월 1일 8월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8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보다 17만 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달에 18만 7천 명보다 증가보다 줄어든 수준이죠. 실업률은 3.5%로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임금 상승률 보면 5.9%로 전월의 6.2%보다 0.3% 하락을 하면서 지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 잠정치도 당초 발표된 속보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2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계절 조정 기준 전기 대비 연율 2.1% 증가한 것으로 수정됐어요. 1분기에 성장률 확정치 2%와 비슷한 수준으로 앞서 발표된 속보치 2.4% 증가,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시기한 시장 예상치 2.4% 증가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3.7%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 2분기 GDP 수정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이 페드의 긴축 우려를 완화시키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부진 속에 페드 긴축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2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83%까지, 10년물 국채금리는 4.09%까지 밀렸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모두 8월 11일 이후 지금 최저치를 경신한 상태예요. 이런 영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큰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증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났다고 보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금리 인상 중단의 전제 조건으로 첫째, 성장률이 둔화해야 되고, 둘째, 고용시장이 둔화가 돼야 되고, 셋째, 물가 하향 안정화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 두 개의 지표가 성장과 고용시장 둔화를 충족했습니다. 그래서 페드가 이번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5%로 더 올랐습니다. 0.25% 인상할 가능성은 11.5%로 더 떨어졌어요. 그저께 80대 20이었죠. 동결이냐 인상이냐 80대 20. 어제는 86대 14. 오늘은 88.5대 11.5로 이번 9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11월 회의까지 금리를 0.25% 인상 가능성은 46%가량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지수들 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0.11% 상승 34,890. S&P 500 지수 0.38% 상승 4,500을 넘었습니다. 4,514. 8월 한 달 동안 많이 떨어졌었죠. 다시 4,500 넘었어요. 4,514. 나스닥 지수 0.54% 상승해서 14,000 넘었습니다. 14,019.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 상승 3,643. 이렇게 4대 지수가 오늘까지 지금 4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조정을 받던 이 기술주들이 반등에 나선 데다가 또 국채 금리의 상승세도 누그러지면서 지수가 오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S&P 500 지수 1.61% 하락했어요. 나스닥 지수는 2.28% 하락했습니다. 8월이 이제 오늘 밤 하루가 남았는데 나스닥 지수가 급반등하지 않으면 나스닥 지수는 작년 12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종목별로 보면 애플이 1.92% 상승하고 엔비디아가 0.98% 각각 올랐습니다. 애플은 9월 12일에 아이폰 15가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 아이폰 15의 하드웨어가 개선될 것이라는 시티그룹의 매수 의견에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오름세를 보이는 엔비디아도 투자 의견이 상향되면서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전일 구글과의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가 오늘도 또 상승을 했습니다. 0.98%, 492.64달러,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제 곧 사상 처음으로 500달러를 넘어갈 기세입니다. 492.64, 493달러를 보고 약 7.3달러만 더 오르면 500달러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대형 기술주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빅테크주들 중에서 오늘은 두 종목이 테슬라가 0.11% 하락했고 메타는 0.97% 하락했습니다. 어제 세계 3위 슈퍼컴퓨터를 능가하는 3억 달러짜리 슈퍼컴 플랫폼 계획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어제 또 큰 폭으로 상승했었죠. 테슬라. 오늘은 조금 떨어졌어요. 또 미국 당국이 테슬라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